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밤낮 없이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SNS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죠. 또 어떤 이는 사랑과 성적 매력에 집착해서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욕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간의 욕망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오욕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욕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팔리 경전에서는 오욕을 감각적 욕망의 5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마찌마니까야에 따르면 비구들이여 5가지 욕망의 대상이 있다. 무엇이 5인가? 눈으로 보이는 형상, 귀로 들리는 소리, 코로 맡는 향기,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접촉하는 감촉이다. 즉, 색, 성, 향, 미, 촉을 오욕이라 하여 인간을 속박하는 주요 장애로 설합니다. 색은 사람, 사물, 풍경 등 눈으로 보는 대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나 미에 대한 집착을 말하며, 성은 귀로 듣는 즐거움으로 음악, 목소리, 소리에 대한 탐착을 말하며, 향은 코로 맡는 대상으로 향기로운 냄새, 향수나 음식 냄새 등을 말한다. 미는 혀로 느끼는 맛으로 맛있는 음식, 미각의 즐거움, 촉은 몸으로 느끼는 쾌락으로 감촉, 성적 쾌감을 말한다. 자바함경에서는 오욕을 불길처럼 타오르는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오욕은 순간적 쾌락을 주지만 집착하면 더 큰 괴로움과 번뇌를 낳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를 해탈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경고하셨습니다. 중국과 한국 불교에서는 경전 해석 과정에서 실생활적인 욕망 5가지를 오욕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승본생심지관경에서 오욕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세간의 5 욕망은 재, 색, 식, 명, 수라 한다. 여기서는 재욕은 재물과 금전, 소유에 대한 욕망, 색욕은 남녀 간의 성적 욕망, 식욕은 음식과 맛에 대한 집착을 말한다. 명예욕은 명예와 지위, 권력에 대한 집착, 수면욕은 게으름과 편안함을 탐하는 욕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해석은 원래의 오욕을 윤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풀어낸 것입니다. 오욕 중 어떤 것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가? 경전에서도 특히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장에서는 출가자가 지켜야 할 계율 중 가장 먼저 색욕에 대한 금지를 강조합니다. 법구경은 욕망의 숲 중에서 가장 강력한 뿌리는 음욕이다. 성자의 마음은 이 뿌리를 뽑아내고 더는 다시 나지 않는다. 초기 불교 논서에서는 성적 욕망을 홍수 같은 집착이라 비유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출가하기 전 궁중에서 음악과 무희들의 연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여인들이 술에 취해 흐트러져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여인은 화장이 지워져 흉하게 보였고 어떤 여인은 널브러져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자는 젊음과 아름다움도 결국 이렇게 허망하고 추한 모습으로 바뀌는구나 하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체험이 곧 출가의 결심을 굳히는 계기 중 하나가 됩니다. 평소에는 아름답게 보였던 색이 한순간 술과 피로로 인해 추한 모습으로 변했음을 보고 욕망의 대상은 본래 무상하다는 큰 통찰을 얻은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도 색욕에 빠져 고난을 겪거나 수행에서 실패한 사례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이복동생 난다 존자는 출가했지만 여전히 궁중의 아내 얀다 팔라카 공주의 아름다움에 집착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천상의 선녀들을 보여주시며 아내의 아름다움은 잠시뿐이지만 천상의 미모도 결국 무상하다고 설하셨습니다. 난다는 색욕에 집착을 버리고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색욕 집착이 얼마나 강력한가와 동시에 깨달음으로 극복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난다 존자의 누이 순다리 난다는 자신의 미모에 대한 자만심과 성적 매력에 집착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늙고 병든 여인의 모습을 관찰하게 하여 아름다움은 덧없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녀는 집착을 버리고 아라한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례는 여성 출가자도 색욕과 자기 집착을 극복해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불교의 오욕, 특히 색욕이 가장 강력한 이유를 현대 심리학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와 연결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욕은 모두 뇌의 보상회로와 연결됩니다. 쾌락 자극을 받으면 뇌의 측좌핵과 복측피 영역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락 그 자체보다는 원하게 만드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즉, 욕망을 강화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오욕은 단순히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독적 집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생물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색욕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진화 생물학적으로 식욕은 개인 생존을 보장하지만 색욕은 종족 생존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두뇌는 색욕에 대해 훨씬 강력한 보상 신호를 주도록 진화했습니다. 즉, 색욕은 개인의 욕망과 종의 본능이 겹쳐져 있어서 강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적 자극은 도파민 분비를 가장 강하게 유발하는 자극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코카인 마약류의 도파민 증가량과 성적 자극의 도파민 분비량이 비교될 정도입니다. 색욕은 뇌에서 자연히 설계한 최강의 보상 중독 시스템입니다. 성적 쾌락은 뇌의 해마와 연결되어 강력하게 기억에 각인됩니다. 이로 인해 성적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고 반복 추구 행동으로 강화됩니다. 다른 욕망보다 쉽게 조건 반사가 형성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성욕은 도파민 자극, 종족 본능, 기억 강화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나타납니다. 불교에서는 색욕을 수행의 가장 큰 장애 중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색욕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편이 제시됩니다. 맞지마니까야 경전에 따르면 비구들이여, 색욕의 생각이 일어나면 5가지 방법으로 제어해야 한다. 먼저 색욕에 대한 생각에 반대되는 것을 관찰하고 욕망과 반대되는 주제를 마음에 떠올립니다. 색욕의 위험을 사유하는 방법으로 욕망이 불러올 괴로움과 해를 깊이 성찰합니다. 색욕의 생각을 무시하고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욕망의 생각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다른 대상을 관하게 합니다. 색욕에 대한 사유의 정지 방법은 마음속에서 욕망의 생각을 단호히 멈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 수행 방법으로는 부정관으로 몸을 아름답다고 집착하는 마음을 무상하고 부정한 것으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시체가 변해가는 9단계 관찰을 수행법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아름다움은 잠시의 가상일 뿐임을 통찰하게 합니다. 무상관은 쾌락 욕망의 대상이 잠깐 있다가 반드시 변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법구경은 욕락은 짧고 고통은 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애관은 욕망으로 상대를 내 것이라 집착하는 대신 자애와 자비로 상대를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도록 합니다. 성적 대상이 아니라 고통과 행복을 지닌 동등한 존재임을 보는 수행법입니다. 출리심 일깨우기는 욕망을 따르는 삶이 결국 더 큰 괴로움으로 이어진다는 지혜를 반복 성찰하도록 합니다. 안구따라니까야에서 욕망은 달콤하나 그 끝은 쓰다. 현대인들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색욕을 자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제 있는 생활으로 과도한 자극인 음란물과 과식, 쾌락적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체 활동인 수행, 공부, 운동 등으로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법을 지키고 선지식, 수행 공동체와 함께할 때 유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색욕을 억지로 누르기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찰, 성찰, 전환이라는 종합적 수행을 권합니다. 핵심은 욕망의 본질이 무상하고 만족이 불가능하며 괴로움으로 귀결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오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빠져 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망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온다. 여러분은 5가지 욕망 중 어떤 것과 가장 많이 씨름하고 계신가요?